우리 지역 인물들을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더 인터뷰의 메인 코너 더 인터뷰. 오늘은 새 책 깡깡이를 출간한 한정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문학 동네에 발을 디딘 지 올해 22년 된 동화작가 한정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날에 영어 방송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아주 무척 매우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나온 책 제목이 깡깡이인데요. 어떤 뜻이 담긴 건가요? 네, 깡깡이는 수리조선소에서 배의 녹을 떨어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녹을 떨어낼 때 새와 쇠가 맞부딪혀 내는 소리를 지칭하는 의성어이기도 합니다. 네. 70년대 영도 대평동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메카였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조선공사를 비롯해 대평동과 복례동 주변에는 배를 수리하는 수리조선소가 즐비했지요. 그 조선소에서 나는 깡깡이 소리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부흥을 알리는 소곡이었습니다. 네. 세월이 흘러 조선산업의 쇠퇴로 지금은 그런 소리를 듣기 어렵지만 70년대는 부산의 해양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지요. 그 중심에 깡깡이 어머니들이 계셨고요. 영도에는 배를 타는 아버지들이 많았고 열악한 환경의 배를 타다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들도 많았습니다. 네. 깡깡이는 아버지 대신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며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와 일하러 나간 어머니 대신 살림을 살며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맏딸들의 이야기를 그린 지금은 잊혀져간 공간과 사람들에게 바치는 오마주 같은 소설입니다. 네. 청소년을 위한 성장소설로 썼는데 그 시기에 사춘기를 보낸 50대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서 감동의 리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소설로 자리 잡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기 작가님은 플루토 비밀 결사대 시리즈로 유명한 동화 작가이신데요. 깡깡이는 청소년 소설이네요.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셨나요? 네. 2년 전에 어린이 문학을 하는 작가 선생님 두 분과 2박 3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행을 하면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즐기다 보면 서로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네.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여행하면서 작가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힘듦,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 각자 살아온 어린 시절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네. 그때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은 두 작가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꼭 작품으로 써내라고. 그건 나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라며 작가로서 70년대 영도 대평동의 깡깡이 이야기를 문학작품으로 남겨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고 부추겼고 그 힘으로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의 경험담이라서 더 가깝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게 더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처음엔 과연 이게 문학적인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용기도 자신도 없었지요. 그래서 오래 망설이고 그 주변을 서성대기만 했었어요. 네. 그런데 두 작가 선생님은 잃어버릴만 하면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깡깡이 잘 쓰고 있는지 저더러 그 작품을 꼭 써야 한다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문득 깡깡이 이야기는 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간 그 시절과 변해버린 그 공간을 되살려내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건 쉽지만 어찌 보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지나간 한 시절의 공간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직접 지켜보고 경험한 일이지만 객관화시켜서 쓸 수 있기에 오히려 훨씬 쓰기 수월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쓸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수리조선소는 살아있는 생명을 찾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네. 책에 묘사되어 있지만 벌겋게 녹이 쓴 앵카나 쇠사슬 같은 쇠붙이들, 그런 쇠붙이를 자르거나 붙일 때 튀는 용접불티, 페인트나 쇳가루 같은 독한 화공약품 냄새 등이 가득한 곳이지요.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엄마한테 어린 동생의 젖을 먹이러 가는 부분이 깡깡이의 백미라고 할 수 있지요. 네.
보이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데 그곳에 가장 여린 아기의 목숨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장면이지요. 문학적으로도 큰 메타포이기도 한데 어려운 생활의 극대화와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생명을 키워내는 엄마의 모습과 곁에서 엄마를 돕는 장녀의 모습 등을 극적으로 그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로서 이렇게 읽어주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신가요? 네. 상중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이야기도 이젠 옛말이 된 세상이죠. 하물며 70년대 대평동 깡깡이 마을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혀질까? 이 고민이 이야기를 쓰는데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네. 깡깡이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적 화두인 가족과 책임, 사랑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년대의 옷을 입고 있지만 눈 밝은 독자들은 잘 읽어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건강한 노동을 통해 자식을 키우는 강인한 엄마들의 당당함. 그러면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자식들.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뛰어놀며 세상 이치를 배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가 시키는 공부와 스마트폰에 묶여 사는 이 시대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도 건강한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